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집 형님들 반갑습니다. 어제 간단하게 들어왔고 이런 배당은 저는 전혀 좋아하질 않죠. 이런 거 올킬 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올킬 뭐 안 나면 또 더 먹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야간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고 한 개는 이제 인도네시아 반대로 갔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반대로 가고 이렇게 간 상황인데 미러키는 언제든지 오바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컵스라는 팀 자체 오늘 스즈키 세이야도 홈런이 나오고 뭐 보다가 왔는데 더 다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빨리 하고 보면 20분 컷도 잘라서 할 거니까 그렇게 갈 거고 이 두 개만 남아 이거는 11시 40분 경기죠. 그래서 어제 설명을 다 드렸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한 개 먹고 조합을 난사를 하는 걸 저는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조합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잡소리 할 필요 없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떠들도록 하고 K리그 2 요거 순위편을 좀 여러분이 보고 계속 보고 계셔야겠죠. 그죠? 왜? 물론 순위대로 경기가 흘러가지는 않지만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빠르게 가고 오늘은 어떻게 조합을 짰냐면 몇 배더라? 3점 후반대를 하나 어제 같은 약간 어제 3.3 같이 그렇게 한번 짰고요. 그 다음에 5.5배짜리로 하나 짰습니다. 알겠죠? 배당을 좋게 가져가야 선택지가 기회비용이 원래 가는데 줄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 야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고 요미인데 나 그냥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또 할게요. 물론 투수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플레이오프라는 것 자체가 일본 야구뿐만 아니라 어 그날 그날 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긴 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미든 오릭스든 어제 똑같은 결과가 나지 예상한 그대로 나왔잖아, 그지? 솔직히 말해서 그 퍼시픽의 오릭스든 그다음 센트럴 리그의 요미든 올라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 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원체 못하고 순위상 3위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올라간 거지. 그러면 이제 플레이오프 때 바뀔 수도 있잖아. 플레이오프 때 경기 내용이 달라지거나 감독이 준비를 잘해와서 좀 해보겠다. 아베 감독이든 오르스의 기시다 감독이든 저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받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받았고 예상한 그대로 흘러갔지, 그지? 조금의 고비도 오고 뭐 말로 찬스도 오고 하긴 했지만은 예상한 그대로였지, 그지? 그리고 요미하고 오릭스 특히 요미라는 팀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센트럴에서는 그래도 강자잖아, 그지? 근데 그런 강자적인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오늘 토고라는 선수가 나오긴 하죠. 근데 정규 시즌 때는 상당히 실망 그 자체였죠, 그죠? 요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승했던 이유가 뭐냐? 정규 시즌을 잘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플레이오프 때 운영을 잘하고 결국 일본 야구라는 게 저득점이 많이 나겠다. 한 방을 치냐 마냐 차이 때문에 경기가 결정나는 게 많거든. 그거는 뭐 여러 말고는 마키 슈고라든지 이런 선수들 한 3, 4명, 5명 깔려있죠. 세키네라든지 그지? 그 잭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케인은 10승을 못했지만은 잭슨은 어쨌든 10승을 했고 요미도 이전밖에 뽑지 못했어. K가 요번 시즌에 일본 야구 요코 오고 나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여준 거 맞거든. 그래서 후반에 그 좀 조금 맞는 모습을 보여준 분이지 거의 막혔다 봐도 무방하거든. 일단은 토고가 나오면 토고를 보고 물론 플레이오프 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 얘 자체가 내가 맨날 얘기하자 연패를 크게 타지 않는 친구고 두 번 찌면은 세 번은 분명히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야. 데뷔 이래로 왜 데뷔를 적게 한 게 이제 한 4, 5년 차 되는 게 토고라고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사무라이 재팬에 젊은 투수 중에서 우한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선수 아닙니까? 그지? 어쨌든 8승까지는 꾸역꾸역 해서 갔단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올해 시즌의 공 자체가 보더라인에 들어가는 공이든 공의 위력이든 이런 부분들을 칠 수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우리가 토고를 보고 갈 수는 없다. 이오리도 어제 많이 맞았죠, 그죠? 기회도 많이 맞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보겠어? 오늘도 오바를 가든지 요미를 갈 거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겠죠. 물론 토고는 모르는 거야. 엄청 못했어도 또 원래 잘하던 친구면 또 위기에 뭐 올림픽 때 이럴 때 잘했잖아, 그지? 그런 부분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은 구위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보면 로테이션은 돌았잖아,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요코 같이 이렇게
한 방 칠 수 있는 선수가 많은 팀이 특히 가을 야구에서 작년에 98년도 이후로 29년 만이가 우승을 했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었거든. 그리고 잭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 3년 차 됐잖아. 이미 증명이 되고 검증이 된 선수잖아. 잠깐의 위기가 있었어. 5월 달인가 6월 달에는 잠깐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금방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기 때문에 상황에 봤을 때 물론 요코 마인을 가면 안 되나. 요코도 마인을 잘하는데 갈 수도 있죠. 마인 갈 거면 근데 저는 어차피 뭐 오바도 거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오바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뭐 정규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원정이든 홈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죠. 약간 쓱 같은 느낌이죠. 국내 야구랑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하다고 느껴지면은 쓱 같은 SSG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요코의 스타일이죠. 그다음에 니오넴하고 오릭스는 일단 니오넴한테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미야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플레이오프 들어온 적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경험이 작은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기타야마 같은 게 10승은 못했지만 올해 기타야마하고 야마사키하고 이런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니오넴이 물론 타자가 잘하는 건 다 고루고루 있죠. 니오넴 한 개만 의존해서 얘가 빠따를 잘 쳐서 이런 건 아니죠. 요것도 잘하고 짜임새도 있고 뭐 군지도 어째 홈런 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신조 감독 빅보스가 팀을 잘 만들었다는 게 이런 거 반증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기타야마가 그 우와사도 소뱅 가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팔로우 끊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기타야마가 승을 해줘서 그 중요할 때 승을 먹어준 게 많거든요. 자책점도 뭐 1.63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올스 자체가 언더의 팀은 아니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이기든지 지든지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내거나 자기가 마인을 많이 내서 오버를 내거나 투수가 타지마든 미야기든 에스피노자다. 원래라면 에스피노자가 역할을 해줘야 돼. 1선발 아니면 2선발에서 1차전 때나 2차전 때 나와야 돼. 그래서 물론 요미보다는 낫지만은 오릭스도 밑에 집하고 세이브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우리가 단일 리그로 만약 우리나라처럼 단일 리그로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지. 올라올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왜? 후반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못해서 잠시 오리스가 승하고 마인 승하고 오버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그게 조금 지나버리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됐어? 지다가 플레이오프 임하게 되었죠. 맞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 야구는 다른 그 스포츠보다 분위기를 정말 많이 사소한 거 실제 가나 뭐 다른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긴 하지만 야구라는 건 진짜 세밀하기 때문에 분석을 열심히 하고 볼 거 많고 설명할 거도 많지만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경기 갈리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잖아, 그지? 빡이 치고 그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경기가 제일 많은 게 야구라는 스포츠잖아, 그지? 말미 다 거의 다 치고 뭐 세이브한테도 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무리 플레이오프 때 제대로 하자 이런 부분 돼도 너무 많이 지면서 너무 대패를 하면서 간격 차이 1점 차 이런 촘촘한 경기들 자체가 오리스가 많이 없어.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미야기의 피칭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포괄적인 게 저는 이 경기에서 이 시리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내 야구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국내 야구는 제가 순위 싸움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죠. 맞죠? 누가 연패를 좀 적게 하느냐, 연승을 더 하느냐, 누가 더 롯데처럼 안 쳐지냐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 그지? 그래서 언더볼 경기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오넴하고 오리스 붙었을 때 또 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겠죠. 언더가 좀 있었느냐. 그러니까 투수가 누구든 좋았든 나빴든 그래도 계속 치열하고 언제든지 연장 갈 수도 있어. 연장 가서 오버가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겼던 게 이오넴하고 오리스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언더를 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면 기타야마 하나 보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니오넴도 홈런을 치면 한 명한테 하지 않잖아. 뭐 군지도 치고 만나미도 치고 뭐 나라마도 치고 그다음 레이에스도 하고 그죠?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홈런이 안 터지더라도 약간 끈끈하게 불어붙이는 게 니오넴이잖아. 원 찬스를 잡아가지고. 그다음 또 다음 찬스 오면은 일본 야구 그런 팀들이 많이는 없잖아. 물론 뭐 소벤 같은 이런 팀들도 있긴 하지만 많이 잡아야 세 개 중에서 두 번 잘 잡아야 빅 찬스가 왔을 때 잘 잡아야 그 보통 이기잖아 그 팀들. 우리나라는 그래 해도 점수를 또 주면서 나중 마지막까지 똥줄을 태우는 게 국내 야구. 그래서 재밌는 부분들인데 1년은 너무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뻔해서 뻔하고 무조건 무지성으로 가는 건 방금 싫어서 맨날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라 했죠. 근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마지막에도 제가 일본 야구 변수를 찾아보려고 피해도 보고 그랬었잖아. 근데 없었잖아, 그지? 뭐 한신도 마찬가지고, 니오넴도 마찬가지고,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죠? 그래서 일본 야구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위를 한번 보시고요. 순위는 이런 상황이고, 일단은 당연히 인천하고 수원하고 독주 체제고, K리그 1처럼 1부가 2부랑 1위가 2위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시나? 55점, 53점, 52점, 51점. 지금 성남까지는 아산은 솔직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경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남았고, 일정상에서 충남 아산이 승을 다 거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일단 성남하고 사실상은 이제 부산 김포까지가 막차를 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위를 하냐 3위를 하냐 차이도 중요하죠. 왜? 한 경기를 덜 하냐 많이 하냐 차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1위 인천하고 수원이 굳혀지긴 굳혀질 거야. 근데 카운터 펀치를 먹이려면은 오늘 전남 경기도 있고 수원 삼성 경기도 다 있단 말이야. 알겠죠? 일단 수원 삼성하고 천안시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병감 인천하고 수원 여기 있을 팀이 아니고 10개 팀 중에서 10번 붙어서 8번은 수원 삼성 가든지 반대로 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여기 2부 아무리 1부에서는 답답하고 뭐 결국 내려왔죠. 내려 올라온 말락 하다가 그지? 천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 뒷심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마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원 삼성 인천 그다음 뭐 부산 그런 팀도 있죠. 이랜드 이런 팀들은 알겠죠. 천안시티 뭐 청주FC는 올해도 완전 더 맛이 간 부분들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승을 갈 거냐. 그리고 국내에서 특히 K리그 2에서 3점물을 주면은 줄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통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천안시티 같은 경우도 후반에 경기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점수는 많이 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주고 많이 쳐맞고 이런 컬러를 감독이 누구 빠박이 감독이든 누구 감독이든 아니면 초대 감독이든 다 똑같은 부분들이거든. 팀 기조 자체가 뭘 세우고 뭐 우리가 약팀이니까 이런 부분이야. 그냥 무대포를 하는 팀이 그러니까 오바도 말고 천안하고 청주 같은 경우는 언더를 잘 얘기를 안 하잖아. 그지? 맞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3점물을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주고 털리고 전형적 일방적인 경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갈 필요가 없죠. 수원 삼성 마인을 가서 승점 3점을 확실히 따서 전남과 버려놓고 한 번이라도 경기를 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고, 그다음 수원 삼성 빅버드 이 홈에서 성적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최소 3번밖에 안 져서 3번도 아쉽게 진 게 3번이에요. 상위권 팀 상대로. 알겠죠? 그래서 뭐 홈력 보다에서 뭐 이렇게 가는 깨다시 분석은 아니고, 경기력 자체가 확실히 눈깔이 변성한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팀이 개전을 잘 됐다 이 말이야. 성적을 떠나서. 알겠죠? 그리고 또 축구도 재밌게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이런 경기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수원 삼성의 변성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안시티 뭐 가면은 뭐 오버밖에 못 가겠죠, 그죠? 그죠? 원래 3에 있다가 이제 2에 들어온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되긴 했지만은 수원 삼성이랑 붙일 부분은 아니긴 하죠. 아무리 뭐 수원 삼성이 뭐 일부에서 막 가고 뭐 욕은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그지? 그다음 전남하고 안산인데, 보통은 전남을 제가 지금 3년째 정경준 감독이든 이장관 감독이든 일단 투자는 많이 해요. 이종호나 외국인 선수들 가지고 재미를 좀 보는 게 옛날부터 전남이었거든. 약간 다크호스적이고 끈적끈적거리고 무승부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 선수는 투자는 올해 포스코인데 포항에다 투자를 많이 하죠. 포항에서도 지금 투자를 많이 안 하는데 뭐 전남에다 투자할 일은 없겠죠. 외국인 가지고 재미를 보고 그렇게 경기를 가는 게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는 게 전남이고, 안산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이제 점수 나는 부분도 없어요. 아산 같은 경우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도 투자를 별로 안산, 아산, 부천 이런 팀들이 K리그2에서도 거의 뭐 3랑 다를 게 없거든. 그래서 전남 이걸 보면 마인까지 가야 되고, 일반승 갈 거면 저는 안 가죠. 축구를 가져 항상 얘기했죠. 1.4에 뭐 축구든 야구를 특히 축구를 가져갈 거면 메리트가 없다고 어제 뭐 짭볼 조합이도 랑도 얘기를 했지만은 메리트가 크게 없거든. 맞죠? 그래서 헨승을 가져갈 건지 오바를 가져갈 건지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부산하고 부천 같은 경우 일단 당연히 언더는 안 보겠죠.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끼어 있죠. 지금 51점 김포하고 같은데 순위가 지금 뭐 승점이나 무승부 차이 때문에 그래 된 것 같은데, 이랜드도 지금 어제 뭐 겨우 이겨가지고 52점을 딴 상황이기 때문에 혼전입니다. 전남까지는 지금 부산과 하고는 하기 때문에, 부산이 잡을 수가 있냐 봤을 때는 잡을 수는 있어. 잡을 수는 있고, 그다음 부천 같은 경우도 53점이라서 이런 경기는 보통 언더 보기가 힘들어. 왜?
부산 같은 경우는 언더팀이 아니잖아. 경남, 부산 이런 팀들. 그죠? 오바를 많이 찍거나 승을 많이 찍거나 이런 팀이지. 근데 어제 그때 경남한테 조 터지고 2대1로 지고 이런 경기들을 보고 그다음에 천안한테는 반드시 승을 잡아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났어. 이런 경기를 봤을 때는 언어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100%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바에 역배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게 좋고, 아산하고 경남 같은 경우 경남은 그거를 줬죠. 그죠? 경남 프렌에 우리 뭐 먹었지 하여튼 세포에서 갔었는데 그 3분을 2분을 남기고 쳐맞았던 부분들 그렇게 맞을 팀이 아니었는데 맞죠? 그게 전남이었죠. 그러니까 전남을 더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원래 전남하고 경남만 햄무하고 무슨 뭐 좀 많기는 많지만은 진짜 저력이 대단하긴 해.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비했을 때 투자 대비했을 때 진짜 저력이 대단한 게 감독이 바뀌던 전남의 그팀 컬러 자체는 상당히 끈끈한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남 아산은 없는데 오버도 좀 내고 점수도 많이 내고 대량 득점도 내고 왜? 첫 시즌 같은 경우 지금 첫 시즌은 아니지만 첫 시즌 때는 용병도 아예 안 데리고 왔었어요. 우리은행이 좀 후원을 해서 우리은행이 아산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왜 K리그 발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아산에 박동혁 감독 있었고 경남에 설기현 감독 그러니까 아산한테 좀 된통 당하는 적이 은근히 경남이 많았었거든. 최소한 이기지는 잘 못했어. 이율용 감독이든 설기현 감독이든 맞죠? 그리고 점수는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굳이 보자면 아산 승에다 마인승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아산이다. 왜 아산이 경남 만나서는 멤버가 누구든 브라질 선수가 바뀌든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2군에 1군에서 뭐라고 임대로 데리고 온 선수든 아산이 강점을 가지고 경남은 항상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홈에서 그런 결과들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기억난다. 박신자컵 갔을 때 2년 전에 아산에서 했단 말이야. 그때 아산이 7시 경기가 있어갖고 신자컵 보고 아산 경기를 볼 수가 있어. 걸어가면 5분이거든. 그래서 개 털렸던 기억도 기억이 납니다.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마인 쪽으로 한번 터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국내 세계 대단한 거 아니고 여자 농구하고 배구 들어온 더 대단한 거 아니까 제발 좀 지랄 좆지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좆지랄 하지 말라고. 5배 이상 먹은 게 아니면 알겠죠? 뭐 금액 쪽에 그게 자랑입니까 형님들아? 자랑 전혀 아니거든요. 안 먹는 것보다 낫죠. 알겠죠? 그래서 그 뭐야 NBA 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주중에 되면 뭐 어차피 뭐 2개 아니면 삼성 아니면 뭐 농구 몇 개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다고 매번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AI 기계들은 다 박멸이 되고 그렇다고. 이 2개 먹고 그게 행복하니 형들아? 행복해? 좋아? 정신 차리세요. 안 먹는 것보다 낫지 당연히. 근데 그게 뭐가 그래 대단한 거고 뭐 이렇게 웃방 잡을 일이고 뭐가 복수가 어떻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냥 하는 거야 묵묵하게. 알겠죠? 그 속에서 좋은 배당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고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18만 원 내고 소중한 돈을 내는 거지. 맞지? 할 거면 나한테 그냥 알려달라면 내가 알려주잖아. 웬만한 거는. 그지? 바보 새끼들이 많아서 그래. 자 일단 그 다음 국내 농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야는 하고 1야는 그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분위기 그대로고 3위 팀들이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창원 LG하고 KT 보겠습니다. 질문 좀 이따가 받을게요. 자 이건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일단 순위 같은 경우는 뭐 3승 1패가 좀 많죠. 한번 보여드릴까? 뭐 의미는 없긴 하지만 일단 현재 뭐 이런 상황이거든. K리그 좀 내릴게요. 이런 상황이거든. 의미는 없지. 약간 지금 하위권이 지금 모비스랑 소노랑 삼성이랑 가스 하고 SK가 지금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막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그죠? 일단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 작년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야? 송영진 이야기를 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정현이고 문토토고 문정현이고 뭐 토선영이고 아이제아 힉스고
뭐 문성곤이고 뭐 박성재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찌됐든가 창원 LG가 KT한테 발목을 많이 잡히고 편하게 이긴 경기도 편하게 이기지 못한 경기는 기억이 나실 거야. 근데 그건 송영진의 이야기야. 오히려 조상현 감독 입장에서는 문경은 같이 시원시원하게 하고 런앤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해먼즈 그다음 그 재작년에는 베스 2년 동안에 송영진이 LG를 괴롭혔던 부분이 있단 말이야. LG 입장에서 떠난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가 있는 거. 오히려 문경원 감독이 더 나아. 맞죠? 송영진 했을 때 끈끈하고 맨날 더럽게 하고 조직력 해서 하고 그런 부분. 그래서 기준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KT 만나면 LG가 좀 절고 어렵게 흘러가고 부분이 있어. 뭐 선수가 어떻고 타마이고 또 마리의 화력이 어떻고 자유투가 어떻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지. 그리고 LG는 예상대로 지금 접전이 되게 많죠. 손호랑 했을 때도 예측을 했었고 DB 때도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죠. SK 때도 연장 가서 지고 지금 접전의 내용들 많죠. 그리고 KT랑 붙어서 5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때는 해먼즈라든지 베스라는 선수가 옆에서 샤크 레이팅을 때려줘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 뭐 선수 나라에서 뭐 양준석이 어떻고 유기상이 어떻고 마레이가 어떻고 타마이가 어떻고 헐령이 어떻고 야투가 어떻고 이런 게 의미가 없어. 그거는 이 경기를 분석할 줄 모르는 거야. 그건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이 경기는 감독의 플랜과 그 다음에 이 붙었을 때 편함과 그 다음 용병 아이제아 힉스의 베스처럼 그 다음 뭐야 그 해먼즈처럼 그런 스타일이냐 아니냐 차이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힘들어. 토선영 그 다음에 아이자 힉스도 어떤 선수야. 작년에 SK 파이널 때 PS 그 뭐야 그 있었던 선수란 말이야. SK에 있었던 선수란 말이야. 그지? 달라진 건 문토토만 플러스 돼서 가미됐다는 부분 아니야. 그지?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수비 위주로 해서 조직력 가지고 어쨌든 만들어내잖아. 그지? 양준석이 없을 때는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고 손호 때 금방 따라잡히는 부분 생겼죠. 근데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은 아니서 돌아오자마자 중요한 뭐 이렇게 스핀보드 해가 드리블 쳐가지고 패스 주고 맞죠. 작년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그래가지고 LG가 올라갔잖아. 모비스 전에 마리한테 패스 해가지고 그게 개꿀 득점이 돼가지고 그래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LG를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고 몬토토 같은 경우는 아직 강팀에 대해서는 증명한 게 없죠. SK한테 뭐 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 증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물론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당연히 3위권이 기대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감독이 그 힉스에 대한 부분들 나머지는 다 똑같아. 토선영이고 뭐 문정현이고 문성곤이고 박성재고 이두원이고 그다음에 뭐야 하인규 그런 부분은 같단 말이야. 그리고 KT가 유리했던 그건 송영진 때 이야기란 말이야. 알겠지? 아무래도 지금 경기 그 KT 얘기를 할 때 지금 계속 송영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색채가 달라진 게 송영진과 문경은에 대한 상황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장이 달라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팀에 따라서는 LG 입장에서는 송영진이 있는 KT랑 지금 문경은이 있는 KT는 할만하다 이 말.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안 붙어봤기 때문에 지나간 그 뭐 여러분이 KT한테 LG가 강했다 이런 건 인정을 하고 다 내가 설명을 해줬어 작년 같은. 그래서 승호패 5도 가고 뭐 언더도 가고 경기가 일단 더럽다 KT 경기 했는데 올해는 일단은 배팅에는 좋잖아. 오바를 본다든지 아니면 시원시원하고 저도 시원시원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 그런 거는 LG한테 오히려 더 이득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죠? 그리고 LG도 작년에 이제 속공이 거의 꼴찌였거든. 상위권이면 보통 5위 안에는 들어가. 근데 LG는 좀 기이하죠. 우승권이나 2위권이 거의 대부분 5년 동안 있었잖아. 거기 대비 속공은 엄청 떨어져. 그래서 조상현 감독이 그러려고 마이크 에릭을 뭐 또 에릭이 또 KT 또 친정팀이기도 하죠. 물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LG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베스나 해먼즈 같은 그런 유형의 아이자 힉스가 아니라면 아이자 힉스 좋은 선수 맞죠. 그 아이자 힉스는 어쨌든 작년 SK 파이널 뛰었고 경기를 뛰었잖아. 잡는 법을 알잖아. 그 실제로 잡아서 우승을 시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년에 파이널 했던 MVP나 외국인 선수가 와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송영진이 떠나고 문경이 처음 붙는 거고 이런 입장에서는 조상현 감독이 안 그래도 KT 때문에 지금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황 아니야. 플레이오프 때 탈락시킨 것도 누구야? KT잖아. 맞죠? 베스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KT가 파이널 올라가서 KCC랑 그 부산에서 파이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그것도 연대 또 선후배 관계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5에 대한 부분은 아직 깨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황이 많이 달라진 거는 LG한테 호재로 좀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 물론 첫 경기니까 완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리고 언더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왜 문정 아예 지금 KT가 오버로 흘러간 건 아니더라. 이가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지. 완전 뭐 140이라든지 뭐 저득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잼 농구는 아니지. 그렇다고 지금 뭐 이제 서서히 이제 뭐 문토토가 저기 뭐야 다시 맡은 지가 1년밖에 안 됐잖아, 그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발휘 지금 74점대, 75점대가 나오는 게 KT다.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니까 한 방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송영진 한 3, 4년 동안 그렇게 만들었잖아. 팀을 끈끈하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지금 색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 보기는 어렵고 LG도 1, 2팀 치고는 이렇게 보통 우리가 NBA든 KBL에서 1, 2팀 뭐야 마인하고 오버 이런 게 많죠. NBA 보면은 골스라든지 뭐 레이커스 뭐 또 어떤 팀이고 보통은 마인 오클이라든지 오클라호마라든지 인디애나라든지 맞죠? 근데 이 팀은 그런 팀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버를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손호 때도 애매하게 오버가 났다. 근데 조심하라 했죠. LG 마인 하도록. 그렇게 편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그지? 그래서 물론 상관없는데 핸디는 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핸디를 떼시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5에 대한 내용들이 아예 없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KT도 점수를 문경은 확 올라간 추세긴 한데 아직 확 바뀐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오버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스하고 소는 어제 뭐라고 얘기했죠? 이 경기는 어제 분석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리바운드를 한 개 더 잡느냐? 그 다음에 누가 3점을 더 넣을 거냐? 그리고 더 메이드를 시켜줄 거 이정현이 할 거냐? 벨랑게리가 더 할 거냐? 이런 싸움이고 둘 다 스타일이 똑같죠 뭐. 야투 안 풀리면은 얘기를 했었지, 그지? 소노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하고 가스도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리고 라거네 뭐 마티앙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긴 하죠. 뭐 신승민이 1군급이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스나 소노나 한계가 명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젊은 선수들이 염유성이나 신주영이나 이런 선수들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우동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우동현도 뭐 이제 나이가 30이니까 나이 많은 편이고 소노는 은근히 이제 기대는 할 선수는 많은데 조은우라든지 뭐 백지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요. 보통 여러분 생각해서 개싸움을 붙었을 때 언더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까? 오버 많이 나.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개싸움은 원래 그래도 일단 오버를 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일단 면회가 만만하고 1승은 홈에서 지금 2번 하는 거야. 가스 같은 뭐 백투백이고 뭐 저투백이고 떠나서 그지? 그걸 만만한 팀 맞고요. 실점 봐봐. 그래서 손호가 잘했는데 한 방에 또 결국 마인을 주고 마인 사이드 그 몇 분이 안 돼가 주는 것도 손호이긴 하거든.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가스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스 물론 둘 다 50점 나오고 60점 나오는 게 많긴 한데 더 극혐이고 더 극혐의 경기력을 가진 거는 손호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일단은 그 나이트라는 선수 잘하는 것 같긴 하죠. 근데 너무 까다리를 많이 잡잖아, 그지? 뭐 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뭐 백코트 해가지고 저기 뭐야 넣었는데도 뭐 들어 올려가지고 하고 시비 털고 이런 것도 있지. 항상 그게 선호가 돼야 이정에 좀 편하게 풀어가고 젊은 선수들 좀 에너지가 올라오고 그다음 자신감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말이야. 그래야 손창한 감독 난 분명히 능력 있는 감독이라 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항상 선호의 젊은 선수들의 평균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반면에 가스는 그래도 전현우라든지 정성우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짬이 있고 좀 하는 그 차이를 본 겁니다. 선호는 얼라들이 많고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기복이 많거나 폼이 떨어져. 맞죠? 실제로 정희재, 뭐 최승훈 같은 경우 올해 활약이 없고 김영우, 뭐 김진유는 수비에 명하고 뭐 맞죠? 우리가 수비에 뭐 공격이 좋다고 김진유가 얘기할 수도 없잖아. 대놓고 비워주는 세깅을 해주는데도 이거 하다가 진유 턴오버 된 적 있잖아. 맞지? 그다음에 나이 많은 홍경기라든지 그지? 그 선수들 뛰어봐야 뭐 10분 안쪽 아닙니까? 약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용병하고 융화가 잘 돼야 된다 했잖아. 내가 손을 맨날 뭐 얘기해요. 젊은 선수들 평균성이면서 경기는 칠 수 있지만 나아가는 모습들 그다음 또 평균성이 나오는 이런 이정현한테 의존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 가스는 그런 거는 많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경기는 못하고 꼬라박고 용병 지금 라거나 출전 시간도 좀 작죠 생각보다 그지? 뭐 체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스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라고. 저는 상관없기는 하지만
이야기도 연홍에서도 많이 하고 NBA에서도 얘기하고 남자 농구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는 만약에 가스를 가실 거면 1.5도 소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대개 80%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방장이 얘기할 때는 야구 얘기하든 농구 분석을 하든 배구를 분석하든 축구를 분석 그냥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맞죠? 그래서 뭐 외국이시든 뭐 국내시든 1.5가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왜? 족밥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배당 차이가 별로 안 나. 1.8이나 1.7이나 어차피 큰 틀에서는 뭐 5,000원, 4,000원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강승부 박을 거 아니잖아. 그지? 오늘 뭐 강승부 박을 게 어디 있노? 그지? 그래서 뭐 물 수 있으면 물어라. 알겠지? 알겠지? 왜? 가스가 지금 DB 전에도 경기 그렇게 하다가 진 거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다행이긴 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그 자유투 안 하고 그다음에 1분 남기고 접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5를 가라는 소리 아니고 5를 가기에는 두 팀 경기를 믿을 수가 없지. 두 팀 경기력에 돼야 승고패를 5를 가는 거지. 근데 해줄 가능성은 있지만 두 팀이 못 하고 있는 입장에 그러면 5를 갈 수는 없지 배팅을. 알겠죠? 1.5를 물고 가라. 2.5나 3.5가 있으면 물고 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그 경우 오늘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가능성이 있잖아. 여러분이 경기를 봤잖아. 손호의 모든 경기들, 가스의 모든 경기들을 맞죠? 그래서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와가지고 방정이 그래 물고 그랬다 1.2점 갖고 갈리네 이러면은 안 새겨도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대부분의 이런 1.5를 주면 여러분 물어보면 방장 상관이 없죠. 얘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오늘이 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저번에 그래갖고 많이 했죠. NBA도 방장이 그래 2.5 물었어야 됐네. 1.5 물었어야 됐네. 보통은 그냥 가는 거야. 조합은 역배도 도전하고 역배도 치고 이게 내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2.5, 3.5 더 주면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알겠죠? 5점 내에서 가다가 아니면 근데 족밥 싸움은 언더를 볼 수가 없어. 둘 다 슛 많이 던지고 개인기 많이 하고 할 거고 자신감 있으니까 서로 만만하니까 그지? 근데 이제 나는 뭔 차이를 본다고 손호의 젊은 선수들이 평균성이 안 나오니까 태술이 잘리고 하면 경기력이 올라가고 좋아지고 비시즌 때 이런 모습이 나는 여전히 이재도하고 홍경기하고 그다음 뭐 정의자하고 늘 나이 많거나 2, 3년 후면은 은퇴하거나 이런 선수들한테 더 기대가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야. 손호에 조은우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백지웅이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정성조도 거의 안 뛰잖아. 그지? 물론 훈련시킨다는 명목하에 지금 안 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손창환이 더 가다듬겠다. 좋은 선수인 거 맞다 하긴 하지만은 경기를 뛰어야지 선수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정관장이 하면서 백투백 저투백 그 얘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언더 얘기를 많이 보실 거고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달라지긴 했지만은 뭐 승수의 차이인 거지 몇 승을 더 하냐 차이지 뭐 플레이오프를 생각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죠. 어차피 삼성도 뭐 가스 선호만큼 얘기를 안 하지만 야토 가지고 먹고 사는 팀이잖아. 그지? 그 이대성의 담요 잘 되면 맞죠 형들아? 잘 들어. 모비스 있을 때도 마찬가지 KC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대성이 여러분들아 탐욕으로 망친 경기들이 많지 MVP에서 영웅몰이에서 잘한 경기는 열에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죠? 인정? 그 지금은 나이를 더 먹고 경기 1년 통짜 쉬었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백투백 저투백 영향보다는 오브라이언트하고 어제 정관장이 더 점수를 더 넣어서 편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정관장이 좀 부담이 없는 부분이긴 해. 그래서 삼성은 KT전 생각해보면 답이 없죠. 그죠? KT도 5점 바운더리에서 결과를 냈지만 손호도 결국 못한 다 근본 없는 팀은 결국 못하게 돼 있어. 저투백은 어차피 한국에서 뭐 미국처럼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들아. 맞죠? 그렇다고 뭐 한승희하고 뭐 백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관장 자체가. 그래서 저는 괜찮은 거는 마인 쪽보다는 저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의 그 야투 안 터지고 폭망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하나.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진짜 실제로 경기력에서 지금 점수도 안 그래도 지금 150점 애매한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정관장이 만약에 종규도 나이가 많죠 이제. 종규 변준현도 30줄이고 그다음 전성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박지훈이 일단 나오냐 안 나오도 중요하죠. 작년에 정관장이 박지훈이 잘했기 때문에 마지막 끝차를 탔다고 봐도 무방한. 박지훈이 활약이 진짜 좋았거든.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 야구로 치면 WAR이 상당히 좋았던 게 박지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도 좀 올려주고 항상 맨날 웃으면서 분위기 좋게 가잖아. 그리고 정관장 언더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역시 유도훈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플레이오프에서는 유도훈 감독이 한없이 약해지지만
전자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공사 초반에 초석을 다질 때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상식이 형님 있을 때보다, 상식이 형님은 슈터 출신이니까 약간 공격이고 자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앞서진 건 아니지만은 항상 뭐 끈끈하고 감독 열정적이라서 그 저기 농구 다락방이나 유튜브 청기범이 하는 게 있는데 보면 다른 팀 감독보다 다르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게 유도훈 감독이에요. 열정적이 와서 뭐 우통 벗고 막 같이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약간 정관장 끈끈하고 그만큼 애정도 많고, 박종웅이도 기용을 시키면서 김상식보다 바로 기용을 시키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옛날에 이대현이 키울 때 그렇게 했었거든. 전자랜드 있을 때 김낙현이 이제 얼라였을 때 이제 뭐 신인에서 얼마 들어온지 안 됐을 때 그래가지고 전자랜드를 끈끈한 팀으로 만들었잖아. 맨날 4강 이상은 좀 가면 좀 위력을 못 발휘한 팀이긴 하지만, 그지? 십몇 년 동안 감독을 한 팀이, 내가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 김현봉 감독도 어쩔 수 없긴 하죠. 투자도 안 하고 선수도 뭐 A급 B급 됐고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지? 그리고 이대성이 지공이 엄청 심하잖아. 그래서 이래저래 언더를 볼 수밖에 없다고. 수비가 좋아졌다고. 멤버는 그대로야. 수비 능력이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 팀 디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식형 있을 때보다는 좀 끈끈해진 부분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감독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LG의 그때 신선호 감독 2006년도 그때 했었던 코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신선우한테 많이 배웠다. 신선우의 거의 뭐 수석 코치라 볼 수가 있잖아. 그지? 약간 타이트하고 끈끈하고 훈련량 많고 체중 감량하고 이런 부분, 변준영도 체중 감량하니까 좀 가벼워 보이고 좀 더 낫기는 하더만. 변준영이 약간 문정현이하고 변준영이가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 그지? 그런 부분들도 또 부상에 대한 부분들도 줄일 수 있고, 그지? 가드가 뭐 이렇게 막 체중이 조금 나가버리고 이러면 안 좋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관장이 결국 마인을 하고 뭐 옆에 터트리는 것 자체는 삼성이 일단은 조금 달라지고, 뭐 이관이고 오고 이대성이고 니콜슨도 일단 삼성에서 활용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스코어럼 25점씩 찍어주고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나와. 많이 놓치고 KT전에 놓쳤잖아. KT전이가 언제가 그 니콜슨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슛을 놓쳤잖아. 형들 보셨잖아. 그제? 언제고 그때? 가스전이가 그거를 못 넣어서 KT전이다. 그거를 못 넣어가지고 경기를 바로 터져버렸지. 포기네. 니콜스도 못 넣으면은 오늘 경기 포기네. 이거 됐었잖아. 그거 넣어도 물론 뭐 삼성 이긴다 보장은 없었던 경기지만, 그지? 그래서 언더가 제일 낫고 마인 가져가고, 물론 뭐 답은 여러분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설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새로운 거 들어오면 오늘 또 일본 농구도 추천해주고 NEC 로켓츠도 좀 추천해주고 할 건데, 참 좀 짜증이 난다 이 말. 오배도 좀 가고 뭐 좀 여유롭게 국내도 배팅을 안 하고 하는데, 배구 연홍도는 그렇게 좋아하죠. 연홍도 개 하면 야 설레발 치지 말 좀 해라 하세요. 몇 년 차나 그거 아직까지 좋아하고 있어. 실력 그거밖에 안 돼. 그게 뭐가 그래 좋아? 어차피 두풀에 얽히라고 뭐 금액 줘라고 뭐 7배 올리고 배당 올릴 생각 아니야. 금액 10배 올리겠습니다. 중성보다 맨날 첫날 중성보다 일반 베팅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다. 다 들어온 것도 알고. 알겠지? 그만 좀 하세요. 알겠죠? 재미없잖아. 그만 좀 해라고. 알겠지, 형들아?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오케이? 11시 40분권 남겨놓고 물분 진행 중이기 때문에 4.8배 먹고 또 챙겨 먹고. 조합 어제 2개만 갔어. 4개 안 갔어. 난 팔라면 4개 가도 돼. 뭐 월드컵 U20도 가고 얼라드도 가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힘들어. 알겠죠? 우리 진짜 베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시간을 내고 방송을 하는 거, 아무리 방장이 판매처고 팔아제기면 그만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못 하겠다고 나는. 알겠지? 알겠지? 힘들어. 오케이? 그 질문 좀 하고. 질문 잘 하대. 야간 방송 때. 오케이? 질문을 하러 와야 돼.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소중한 돈을 베팅하는데 어떻게 설명해도 질문이 없을 수가 있냐고. 오케이? 됐습니까?